자, 시작합시다. 페이지 111쪽입니다. 2016년도에 실시했던 3월번 준수한 거 있을까요? 4번 문제 보기로 있습니다. 자, 그림은 빗면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등가속 직선로에서 빗면 위의 P점, Q점을 각각 V0, 2V0의 속력으로 지난 후 수평면에 도달했을 때 높이가 속력이 3V0가 되는 모습이잖아 했습니다. 수평물도 P까지 높이가 H라고 하는데요. 수평물도 Q까지 높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각도 세타가 놓여 있는데요. P점을 V0의 속력으로, Q점을 2V0의 속력으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맨 바닥점을 R점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이건 3V0로 통과되고 있는데요. 요 높이를 우리가 H라고 삼았다면 요 높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는 뭐 그런 형태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일단 숫자를 한번 쭉 수라기보다는 뭐 좀 공식으로 쭉 한번 풀어볼까 싶습니다.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법칙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P점에서 Q점에서 R점에서 모든 역학 에너지 뭐 그래봐야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중력 포텐셜의 총합이 서로 같습니다라고 쓰면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P점에서 운동이죠. 어떻게 쓰겠습니까? 2분의 1 m V0을 제곱 쓰겠습니다. 네. Q점에서 2분의 1 m 2V0의 제곱 쓰겠고 여기는 2분의 1 m 3V0의 제곱이 될 것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포텐셜이지 여기는 없죠. 여기는 어떻게 쓴다고? mg 네. h라고 쓰겠다. 고요하겠습니다. 요 놈을 9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3V0의 제곱이 있고 9이가 되겠죠. 네. 그럼 요건 얼마입니까? 요건 1을 쓸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니까 요건 얼마가 돼야 된다고? 요건 8E가 돼야 되겠죠. 네. 요건 얼마 됩니까? 4E라고 쓰겠죠? 네. 그럼 여기는 5E라고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위치 에너지 어디만 관심 있다고? 높이만 관심 있다고요. 그래서 mg 여기는 8분의 5h라고 쓰면은 여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됐어요? 8분의 5h가 4번에 보이고 있네요. 그렇지? 되겠습니까? 네. 시간에 따라서 속도를 보는데 속도가 쭉 이렇게 증가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V0의 속도가 될 때까지 낙한 이동한 요만큼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거리를 D라고 해볼까요? 네. 됐습니까? 그러면 (2V0와) (3V0)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되겠습니까? 되겠냐? 네. V0의 속력으로 요렇게 낙한 요만큼의 거리는 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지? 되나? 요 거리나 뭐 요 높이나 어차피 뭐 비례할 거니까 그지? 이해됐어요? 요 면적을 우리는 H로 삼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H로 삼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V0의 속력으로 3V0의 속력이 될 때까지 이동한 거리, 요 거리나 요걸 H를 삼으나 이거를 H를 삼으나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실상 그러면 이 H는 얼마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D가 몇 배가 되겠습니까? 하면 8배가 되겠죠. 다른 걸로 볼 때. 이해했어요? 되겠나? 그러면 요 면적 얼마 될까요? 이 면적은 3D가 되겠고요. 네. 다음 들어겠어. 예. 요 면적이 5D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겠습니까? 전체 H 8D 중에서 얼마 내려왔습니까? 하면 8분의 5의 8D 중에서 3D만큼 내려왔네요. 왜 H의 8분의 3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내려왔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거리라는 것은
8분의 5D만큼의 높이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쓰겠다고요. 이해됐어요? 요 5D는 또 여기서 8분의 5H가 되겠습니다. 맞죠? 알겠습니까? 뭐 어떤 방법으로 풀든지 그건 이만 맞는 대로 하시겠고요. 꼭 둘 중에 어느 한 방법이 무조건 필요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방법 풀었던 방법들 중에 괜찮은 방법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것도 됩니다. 알겠어요? 생각의 이름은 또 3점이에요. 역학의 보존 법칙으로서 3점이에요. 돌림이 한참 저 크레인 붙잡고 계산했던 것도 3점이고요. 입만 맞는 대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서 제시하는 방법이 있을 것도 있고, 뭐 시간 속도와의 등가속 관계를 통해서 제시받을 수도 있겠고요. 됐습니까? 되겠나요? 네. 예, 다른 질문 뭐 해볼까요? 6번 문제요. 이건 보겠습니다. 그림과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놓인 물체 AB가 서로 접촉한 상태고요. 힘 F를 오른쪽 방향으로 주고 있습니다. A하고 B를 보는데 각각 3kg짜리와 1kg짜리에 대해서 오른쪽 방향에 힘 F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에 대해서 A의 운동량이 이렇게 된대요. 2초 만에 얼마 간다? 12가 가고 있습니다. 되겠네요.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속도로 한번 고쳐볼까? 어차피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잖아요. 12의 운동량이라는 것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질량이 3kg니까 속도는 4m/s이 되거든요. 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속도가 2초 만에 4m/s 됐으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 즉 가속도는 2m/s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얻게 됩니다. 네. 예, A한테도 2m/s 제곱의 가속도가 당연히 B한테도 2m/s 제곱의 가속도가 걸립니다. A에 걸릴 R자임이 얼마입니까? 326N이죠. B에 걸릴 R자임이 얼마라고? 2N입니다. 결국엔 전체 힘의 크기는 8N이었겠네요. 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기억 F는 6N이었다? 아니요. 8N이다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예, A의 가속도는 2m/s 제곱의 가속도를 볼 수가 있겠고요. B의 R자임 크기는 2N이라고 각각 낼 수가 있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친절하게도 마찰은 없습니다. 아. 되겠어요? 그래서 운동량의 그래프를 뭐 어차피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이니까 속도의 그래프로 바꿔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퀘스천. 그렇다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뭘까요? 시간과 운동량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울기는 뭘까요? 속도에서 운동량이 되려면 질량이 곱해져야 됩니다. 기울기도 역시 질량이 곱해지는 겁니다. 힘이죠. 시간과 운동량과의 관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2분의 12, 6N의 힘이 걸리고 있어야 되겠다고요. 네. 이해됐습니까? 우리 과거 충격량인 것은 힘과 시간이 곱인데 이게 뭐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했잖아요. 운동량의 변화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분모로 내려와. 그럼 힘 F는 델타 T에 대한 델타 V 곱하기 M이잖아요. 이게 뭘까요? 가속도죠. 있어요? 그래서 가속도 곱하기 질량, 힘의 얘기입니다. 뭐 필요하다면 충격력이라고 글자 적어도 괜찮겠습니다. 네. 처음 보는 거예요? 설마? 자, 6번 문제 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 뭐 할까요?
메커니즘은 뭐야 없어요? 다 잘 풀었어요? 응? 19번 문제요? 예, 요것도 요 유체 압력이네요. 다음 주에 할게요. 다른 거? 다른 거? 또 없습니까? 더 없나요? 자, 문제 체크 한번 해볼까요? 12번 전기장에 대한 내용이 한번 있네요. 그리고 5번 전자 유도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시켜볼게요. 그리고 20번 돌림이 나와서 설명해 보겠다. 성공은 자, 그러면 나와서 그림부터 그리고 있어봐. 다른 사람들은 일단 설명 들어가기 전에 아까 두 문제 전기장 12번과 전자유도 5번 빨리 정리해주세요. 틀렸다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 설명해달라고 얘기하시고요. 좀 잘했네. 자, 문제 읽어가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림과 같이 막대에 매달린 모래주머니 AB에서 모래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양만큼 천천히 새어나오면서 막대가 평행을 유지하고 있다. AB의 처음 질량은 각각 12, 7이다. 처음 상태부터 천장에 매달린 두 줄에 적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아지는 순간까지 A에서 새어나온 모래의 질량은 일단 새어나온 모래의 질량을 각각 XX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 줄에서 올리는 힘을 FA라고 하고 여기 힘을 FB라고 하면 먼저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돌림을 써보면은 시계 방향의 돌림이 L만큼 떨어진 거에서 12 마이너스